안녕하세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어서 새로 또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앞번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영양학자랑 두 분이 공저를 하신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왜 책을 소개를 드렸을까요? 제가 그냥 동네 약사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약사로서 평범한 약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제 얘기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사 선생님을 등에 업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 오늘은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그냥 제 이야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도 또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되고 동맥경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심장병 발작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제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문헌을 찾아봐도 그 콜레스테롤 약이 정말로 심장병을 예방하는지 그게 정말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제약사에서 정말 그 콜레스테롤 약을 전혀 다른 기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자체를 다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도 극단적으로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약이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기전이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간에서 생합성 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합성을 차단할 게 아니라 혈액 속에서 과잉으로 떠 있는 콜레스테롤을 걸러내는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런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간에서 생합성 되는 콜레스테롤 그 생합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간에 너무 무리를 주고 우리 몸의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을 이제 억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차단해버리면 생리 활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혈압약을 중단하고 나서 발기부전이 치료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발기부전이 사라졌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생활에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약만 끄는 게 아니라 다른 비타민 요법하고 제가 드리는 생기산이나 이런 처방을 동시에 썼기는 해요. 썼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것도 모르고 이 약을 너무나 오래 먹고 자기 인생을 그 암울한 터널 속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웬만큼 높아도 콜레스테롤 약을 무한정 드실 일이 아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이르렀다면 바로 콜레스테롤 약은 끊어야 된다. 쉬어보아야 된다. 그리고 어지간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그 약으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생활의 질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은 건강검진상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우리 건강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넉넉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병원에서 제시하는 그 수치는요, 제가 봤을 때는 20대 청년까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 50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60, 70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20대랑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고지혈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하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싶으시다면 일단 그 수치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LDL, TG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TG는 중성지방, 그 다음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별명이 그래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높다고 했고 이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이 온다, 뭐 혈관이 막혀서 어디가 나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두려움을 크게 느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자기 식단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TG 같은 경우에는 술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TG도 그렇고 LDL도 그렇고, TG와 LDL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술하고 하얀 가루를 끊으셔야 돼요. 뭐 술을 하나도 안 드실 수는 없겠죠. 좀 줄이기라도 하셔야 되고, 하얀 가루가 주로 밀가루와 설탕이에요. 이제 제가 빵과 과자와 그 설탕 이런 거를 드시지 마시라, 떡 이런 거를 많이 줄이시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빵이나 과자가 그 외국에서 먹는, 주식으로 먹는 빵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밀가루가 특히 나쁘다고 하거든요. 이게 TG나 LDL이 높은 분들은 이 밀가루와 하얀 가루, 설탕을 줄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높이거든요. 그리고 과식하는 습관을 내려야 돼요. 항상 음식은 조금 부족한 듯하게 드셔야 돼요. 이제 젊은 세대 20대까지,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많이 먹어도 그것이 우리 몸의 생리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많이 먹은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소화시키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습관을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먹었던 음식이 전부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습관대로 이렇게 먹게 되면, 특히 과일 같은 거, 과일이 천연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많이 먹는 게 좋다, 과일은 천연이니까 정말 많이 먹어야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분을 무시해서 그렇게 잊어버려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당분이 고기 많이 먹는 것, 뭐 밀가루나 떡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몸에 기름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이 해롭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과일은 기분 좋게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토마토도 과일이냐 야채냐 물어보시는데, 토마토는 거기서 예외적이에요. 토마토는 야채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조금 다르다는 것. 어찌했든지 과식이 나쁘다라는 것.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 많이 웃어야 된다는 것, 이런 우리 생활 습관을 많이 조정만 해도 콜레스테롤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혈당이 높고 당뇨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해서 수치가 정말 거의 정상 범위인데도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조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혈당 조절을 할 때 그 곡기를 끊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 밥 종류,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꼭 드셔야 돼요. 어떤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 유명한 분들도 계시던데, 이 당 조절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탄수화물을 다 끊게 만드시는 분들을 봤는데, 제가 너무 뜨악했어요. 여러분, 그거 저탄고지 있잖아요. 그거 일시적으로는 혈당을 떨어뜨릴지 몰라도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이에요. 그 여러분,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 그 빨간색 살코기, 그게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붉은색 살코기 있죠. 기름기 하나도 없는 붉은색 살코기에 거의 대부분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거 완전 염증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려고 우리 오메가3 먹는데, 아라키돈산은 오메가3와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안 좋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 환자들은 전신에 염증이거든요. 그건 만성 염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한다? 이게
여러분 정말 그건 아니에요. 당장 혈당은 떨어질지 몰라도 전신의 혈관이 막혀버릴 수 있고 어마어마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기본적인 칼로리는 꼭 탄수화물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나치게 생채식도 해로워요. 가장 평범한 식사가 가장 건강한 식사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혈당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빼주는 방법으로 조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치 뚱뚱한 사람이 살을 뺄 때 갑자기 급격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뚱뚱해지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혈당이 높은 분이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하셨다면 짧게 하셔야 되고 이내 원래의 식사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그 콜레스테롤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빵하고 떡은 분명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기름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너무나 대단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참 좋으시고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유추해가지고 몇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판단하셔서 그 결정권을 행사하시고 그 조절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1점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